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1953년 분단 이후 70년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남한을 향해 도발을 해왔으며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사건 중 어쩌면 북한을 붕괴시킬 법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판문점은 지금과 같이 삼엄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긴 해도 판문점에 근무하는 남북한 군인들은 서로 인사도 하고 뚜렷한 경계 없이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판문점의 분위기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건 한 그루의 미루나무에 얽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유엔군 3초소는 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초소 3개소에 포위당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협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유엔군 5초소에서 3초소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무더운 여름날 미루나무 잎이 무성해져서 5초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때문에 8월 6일 유엔군 경비대는 미루나무 절단 작업에 착수합니다. 한국인 일꾼 4명과 유엔군 병사 4명이 미루나무 절단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북한군이 다가와 이의를 제기하며 돌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유엔군은 일단 후퇴했습니다. 12일 후 8월 18일 유엔군 6명, 한국군 5명, 한국인 노무자 5명이 다시 미루나무로 갑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베어내지는 않고 가지치기만 하는 선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또 나타나 항의를 했고 유엔군은 나무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만 한다고 설명하니 북한군도 수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인 작업자에게 가지치기 요령을 알려줄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북한군 장교 박철중이가 15명의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철중이는 유엔군 선임자인 보니파스 대위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합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방금까지 북한 측에서도 가지치기를 허용하지 않았느냐며 박철중이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박철중이는 북한군 20명을 더 불러왔습니다. 박철중이는 보니파스 대위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소. 보니파스 대위는 무시했습니다. 이후 박철중이는 죽여 하고 소리를 질렀고 북한군은 트럭에 싣고 온 무기와 한국인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도끼를 빼앗아 기습을 가합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베럿 중위는 도끼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일개 북한군 중위계급의 장교가 유엔군 2명을 살해한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결정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던 김정일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석은 김일성이었지만 그의 아들 김정일이 전국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유엔군이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미제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 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때를 보여주라는 것이 두들겨 패라는 뜻이었지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할 것을 의도한 건 아니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군 장교가 북한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김일성은 노발대발하며 후계자 김정일에게 왜 그런 짓을 벌이느냐고 강하게 질책했고 김정일은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먼저 도발한 것이라는 뻔뻔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진위가 무엇이었건 미군 장교가 죽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일. 자국군인 2명을 잃은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육군대장 리처드 스틸웨 장군은 휴가차 일본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건 보고가 올라오자 바로 전투기에 탑승하여 급히 대한민국으로 입국합니다. 스틸웨 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긴급회의를 가졌고 대포콘 3를 발동시키자는 합의를 내립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쟁 위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뉜 대포콘을 발령하는데 대포콘 3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딱 3번 발동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고 살해당했던 시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던 시기, 그리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였습니다. 대포콘3가 발령됨에 따라 휴가병들은 서둘러 기대했고 실탄을 지급받은 병력들이 전방진지에 투입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사건을 전해들은 키신저 국무장관은
포드 대통령을 대신해 위기관리팀을 소집합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현장 사진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고 공산주의자들의 피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강하게 보복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시작전권은 물론 평시작전권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정군 완전무장에 돌입했고 총동원령을 내려 대학생들을 군에 동원했으며 예비군들과 60세 미만의 제대한 장교들도 모두 군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국제정세는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미군이 먼저 북한군에게 도끼를 던졌는데 이 도끼를 북한군이 손으로 잡아서 다시 미군에게 던졌다 였는데 어떤 국가에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군이 먼저 도발했으니 미국이 사죄할 일이라고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어처구니 없어하며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국 장교가 둘이나 죽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북한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항모와 전투기, 병력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왔는데 그 병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이다호에 있던 F-111 전폭기 20대, 괌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 3대, 오키나와 공군기지와 필리핀에 있던 F-4 전폭기 24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으며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7함대와 항공모함, 호위함을 서해안에 배치했습니다. 또 12,000명의 미군과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1,800명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병력을 깔아놓고 문제의 미루나무를 벌목하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명 폴 버니언. 참고로 폴 버니언이란 북미 설화에 등장하는 거인 나무꾼을 말합니다. 왜 나무 하나 자르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군대를 편성했을까요? 만약 북한이 미루나무 벌목 중 방해를 하면 전쟁을 시작해 북한으로 쳐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북한의 전술핵을 사용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후방기지에 110명의 무장군인이 집결했습니다.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담당할 미군 공병 16명, 미군 경비병 30명, 그리고 그들을 특별 경비하기로 한 한국군 특전사대원 64명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군 특전사가 휴대하는 무기를 몽둥이로 한정했습니다. 한국군은 태권도를 잘하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몸싸움으로 저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2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40분 동안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미루나무는 제거되었고 북한의 방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도 더 이상의 보복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작전은 그대로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64명의 특전사가 북한 초소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애초부터 폴 버니언 작전에 투입된 한국군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 대원 64명은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기고 유서를 작성하고 작전에 투입된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였습니다. 한국군 지휘부는 미군 몰래 특전사들에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64인의 한국 병력은 권총을 숨겨왔고 분해에서 감춘 M16 소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숨겨놓은 권총과 소총을 꺼냈고 북한군 초소로 몰려가서 초소를 박살냈고 초소 안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를 깨부셨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북한군을 먼저 사살하지는 말되 북한군이 발포하면 바로 응사해서 보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북한군이 조금만 반격해 왔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저항 없이 무조건 도망가기만 해서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긴 했지만 한국군이 먼저 북한군을 도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미리 합의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와 병력, 항공모함이 배치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합니다. 판문점의 분위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판문점 경비초소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확실한 경계가 세워졌고 경계 밖의 초소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양측 군인들은 서로 인사하거나 안부를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미군의 작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미국의 폭격을 두려워해서 1년 동안 준전시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원흉인 박철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년 후 판문점에서 소련 관광객이 남측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남북 경비병력 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탈북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총격전의 과정에서 박철중이는 사살되었습니다. 한 그룹 미루나무 때문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